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목표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 바탕이 됐던 게 바로 기업가 정신. 기회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힘이 기업가 정신이라면 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기업가라 부른다.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변화와 창조, 혁신이야말로 그들을 말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기업가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우리의 기업가들 역시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인문학을 통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미래의 가치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길로 안내한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인문학과 함께하는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세입니다. 3가 벌써 됐네요. 첫 프로로 알고 있는데 저 그동안에 한 3달 동안 좀 시간이 공백 기간 동안 제가 이노디자인 미국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에 가서 한 3달 만에 한국을 지난주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눈에 띄었던 몇 가지는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애플 사옥이 오픈이 돼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쿠퍼티노까지 가는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 280이 완전히 꽉 막힐 정도로 그 애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더군요. 그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도 애플이 아마 전 세계에서 기업의 크기로 시가총액으로 1등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구글이랑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1등에서 1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미국의 랭킹이 아니라 전 세계에 배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업들 다 합쳐서도 1등. 그런 걸 보면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의견, 제 생각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한 5년 전인가 수십 년 만에 영웅 칭호를 한 명 했어요. 그래서 20번째 영웅이 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거의 제가 힌트를 다 드렸으니까 뭐 다 아시겠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수십 년 만에 한 명이고 미국 200 몇십 년 된 역사상 통틀어서 20명이에요. 20번째. 그 유명한 영웅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세요. 뭐 프랭클린, 뭐 토마스 에디슨, 링컨, 뭐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물론 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엔트러프레너 대표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인 한 명이 그 나라,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역사상 꼽는 20명 영웅 안에 들어간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업이 세계 1등이다. 그리고 그 사람 키즈들이 스티브 잡스 키즈, 스티브 잡스의 따라쟁이들이 지금 세계 시가총액의 탑 10 중에 5개 회사가 되잖아요. 페이스북 뭐 저커버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전부 스티브 잡스 흉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불과 40년 전에 만든 그 거라지에서 출범한 하나의 기업인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듣고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인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그 기업인의 역할이
자기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를 넘어서 엄청나게 더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엔트레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을 저희가 이렇게 바쁘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논하고 강연 듣고 토론하고 하는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업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컬처, 이러한 문화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기업인이든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든 아주 어린 아이든 중에 누구 하나가 또는 몇 명이, 몇십 명, 몇백 명이 그러한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인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오랫동안 공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희망을 우리 모두 갖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시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사드리고, 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즌 3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직영 전시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POM. 그곳에 들어선 순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용품들이 총출동한 듯 느껴진다. 실용성은 물론 디자인까지 겸비한 2천여 가지의 제품들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데, 저희 주식회사 POM은 폴라샵이라는 브랜드로 해외에서 OEM 생산을 하거나 국내에서 OEM 생산을 해서 홈 인테리어 생활용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1년 전 지금의 회사를 창업한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열띤 회의로 시작하는 사람들. 포항 꾸미기 좋은 날. 여기서 이제 2층 건물을 지금 신축하셔서 그 쇼핑샵을 좀 꾸미고 싶어 하시는 청순한 45평 정도. 시장의 분위기를 내다보고 트렌드를 선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인테리어 사업. 때문에 뛰어난 안목을 자랑하는 직원들과 함께 6개월 뒤에 판매할 제품 선정에 오늘도 고심 중인 이종수 대표다. 저희와 같은 홈 인테리어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대형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형 회사들은 큰 소비를 타겟으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는 공통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니즈에 그 80% 이외의 품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에서는 그 20%의 그 좀 특이한 홈 인테리어 생활용품을 요구하고 있는 소비자 타겟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거와 좀 차별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여 군데의 해외 생산처, 40여 군데의 국내 생산처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POM. 그 인기는 과거 무역업에 종사하던 시절부터 30여 년간 키워온 감각, 그리고 소비자들을 향해 항상 열려있는 눈과 귀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희 회사는 B2B 비즈니스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없는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상품을 제시하기 전에 시장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서 상품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을 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생산 공장을 찾아서 샘플 제작을 하고, 샘플 제작을 해서 그 상품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생산을 직접 투여하게 됩니다. 상품을 개발하는 데 3개월, 개발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3개월, 총 6개월간의 노력 끝에 탄생한 작품들. 덕분에 정형화되지 않고 개성 넘치는 모습들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가족과 같은 작은 조직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터전을 공고히 하고 굳건하게 하는 것이 저희 기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하는 직원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오래도록 일하는 게 꿈이라는
이종수 대표. 그가 지금의 자리에 우뚝 서기까지 늘 마음속에 커다란 신념이 되어졌던 특별한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 VCR로 소개된 폴라샵이라는 브랜드로 홈인테리어 생활용품을 21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POM 대표이사 이종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를 한번 봐주십시오. 9988234. 여러분 혹시 이 9988234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꽤 많이 들어보셨나 봅니다. 이 9988-234는 99년 동안 팔팔하게 건강하게 잘 살다가 2, 3일 앓다가 사망하면 좋겠다는 축원의 메시지로 건배사로 많이 쓰였던 말입니다. 건배하면 9988-234 이렇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9988-234를 99년 이상 잘 나가던 회사도 2, 3년만 잘못 운영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광풍을 예고하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영 전문가들께서 기업 경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저희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작은 것도 개선하라입니다. 100이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98, 99만 하고 그 부족한 일을 그냥 방치해 두면 그것이 쌓여서 기업 경영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회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쟁회사가 100을 하고 있는데 200, 300을 해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102, 103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잉여 2, 3이 쌓여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30년 전 저희 경험 하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봉제 왕구를 수출하는 무역회사의 무역부 직원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더를 주고 있는 일본의 좋은 바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 선적 때마다 사소한 불량이 돼서 크레임을 계속 치고 있고 그 다음 오더에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였습니다. 봉제 왕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의 100% 손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불량이 돼서는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요. 일본 바이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만일 10,000원짜리 100장이라 그러고 100만 원 다발을 주었을 때 당신이 쉬어보고 98장, 99장이면 1, 2% 부족하는 사소한 결함이기 때문에 100만 원 받았어 하고 정리해 두겠냐고요. 한 장 모자란다, 2장 모자란다 그러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달라고 하지 않겠냐고요. 아무리 사소한 불량이라 하더라도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순리가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 회사는 유통을 하면서 어떤 사소한 불량이나 유통중 파손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책임을 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이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스포츠에서는요, 1부 리그 있고 2부 리그 있고 3부 리그 있고 수준별 경기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쟁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는 3부 리그에서 뛰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1부 리그에 도전해보자고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혹독한 동계훈련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 새로운 시즌에 우승을 하듯이 남들이 8시간 일을 할 때 10시간, 11시간 일해서라도 그들을 따라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3부 리그에서 잘하는 정도로 만족해하면서 살 것이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1부 리그에 도전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의 삶에 대한 저희들의 선택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굉장히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의
거의 모든 운영 정책을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합니다. 매입 단가부터 거래처며 심지어 저희 개인 일정까지도 컴퓨터에 등록돼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회사에서 얼마를 흑자를 봤는지, 얼마를 손해봤는지 그 다음 달에 관련 직원이 전체 회의에서 보고하는 순간에 저와 전 직원들이 같이 동시에 공유하게 됩니다. 저는 창립 CEO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대 CEO는 저희 직원 중에서 가장 CEO를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다음 2대 CEO가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저희 전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것 아닙니다. 저기 저희 집사람도 앉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식구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CEO 임기도 그 직원이 저보다 CEO를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전 기꺼이 이진으로 물러날 겁니다. 큰 기업은 당연하겠지만 중소기업도 창립 CEO 혼자만의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거기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이 피땀 흘려서 지켜나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도 내가 먹여 살리는 직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전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놀고 있는 전직 직원에게 급여를 계속 주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리는 대리 역할을 하고 과장은 과장 역할을 하고 부장은 부장 역할을 해서 그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지 회사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직원들에게 적합한 권한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EO의 입장에서, CEO의 경험에서 보면 그들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보이고 불안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사사건건 CEO가 간섭하고 결정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총량의 능력은 CEO 한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직원에게 나름대로의 권한을 주면 그들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실수도 하면서 깨우치고 작은 성공을 하면서 자신감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능력이 커질 겁니다. 직원의 능력이 커지는 것은 회사의 능력이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경험이 없어서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게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사고라는 것은 다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오느니까 그 돈이 나갈 때 가슴이 아프고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 회사가 여건이 좀 더 된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더 큰 권한을 주려고 그럽니다. 또 사고를 칠 겁니다. 권한을 크게 줬는데 사고를 치면 사고도 더 커질 겁니다. 그러나 그 사고 비용은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불가능하게 소비되어야 하는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께서 기업 경영에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도입해서 저희 회사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 그것도 검토해서 바로 반영시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희 회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운지, 회사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저희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훈련받아왔고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꿈이 있으니까요. 머지않아 운 좋게 혹시나 저희들이 1부 리그에 들어갔을 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저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 다시 한번 나와서 1부 리그의 기업가 정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사한 것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주식회사 넥스텍. NXP 4.8짜리도 작업이 가능해요? 클러치하고 브레이크는 저쪽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수명이 잘못하다가는 이게 그냥 금방 달아지셔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소재 부품 생산 기업답게 품질의 정확도를 깐깐하게 체크하는 시간. 작은 불량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영준 대표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블라인드 리벳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예요. 이 볼트 나트 같은 거는 볼트가 있고 꼭 나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블라인드 리벳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반대쪽에 너트가 없어도 되고 한쪽에서 작업을 하고 해도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자동차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자동차를 만들 때 강철판 등 금속 재료를 영구적으로 결합시켜주는 부품 소재 리벳. 현재 넥스텍이 개발한 블라인드 리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대차와 기아차의 SQ 인증까지 보유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운전석에 들어가는 에어백의 이건데 요거를 이렇게 조립하는 최종 조립을 하는데 뭐 4개에서 6개 정도 이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제품이 불량이게 되면은 나중에 에어백이 터졌을 때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떤 부품이 튀어나와서 이 총알과 같이 사람에게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테스트도 많이 하고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품질 관리에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공정 작업. 때문에 철저한 내부 관리와 함께 팀워크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칙이라고 하면 저희가 정직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단순화하자. 이게 정직하지 못하면 일이 막 이렇게 꼬여서 좀 어렵게 만들고 서로 자기 잘못한 거 감추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직하면 이게 쫙 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게 정직을 통해서 일을 단순화하자 하는 거. 저는 지금도 저희 직원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용서해도 거짓말하는 것만큼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건 100% 지키겠습니다. 지금도 회의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정직함을 통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기업. 그리고 그 덕분에 함께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이영준 대표. 사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회사를 한 그런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구성원 모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꿈을 이룰 수 있고 같이 공생할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고객 감동 그 차원을 넘어서고 또 우리에게 납품하는 회사도 그렇게 또 특히 우리 직원들이 행복한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회사가 꼭 돼야지 그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려고 저도 했습니다. 2002년 설립 이래 이제는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로 향하는 거침없는 질주. 매년 눈부시게 성장해 나가는 주식회사 넥스텍의 비밀을 이영준 대표의 기업가 정신을 통해 들여다본다. 넥스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준입니다. 일단 저희 블라인드 리벳이 과연 뭔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항공기용으로 개발이 됐어요. 비행기 날개는 날개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못하니까 밖에서 이쪽에서만 작업을 해도 리벳이 체결될 수 있게 개발된 것. 이것이 블라인드 리벳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가 장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안 가도 안 보고 해도 이쪽에서만 작업이 되니까 굉장히 좀 편리하죠. 그리고 자동화도 아주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 한 대는 저희 제품이 한 40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좀 돌아다니고 있는 또 세계 각국으로 나가니까요. 이게 저희 블라인드 리벳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모두 꿈이 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꿈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고민했던 게 그럼 나는 그럼 뭐가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그럼 한번 세계적인 사업가가 한번 돼보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꿈 가져가지고 미칠 건 없는데 해서 저는 늘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그리고 회사 일할 때도 실제로 제가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남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맡은 부서가 기계 제작 부서였는데 저희 부서에 용접 부서가 있었어요. 용접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저보다 나이가 한 20세 정도 많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일은 잘했어요. 그런데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좀 그런 고집불통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책임들어서 굉장히 좀 불편했었죠. 근데 이제 한 번은 퇴근을 하면서 제가 안산이고 저희 집이 송파에 있는데 출퇴근 버스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그 사람이 앉아있는 옆자리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혹시 이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굉장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안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꿈도 없이 또 자기 앞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다가오는 대로 대충 산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본도 안 될 거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꿈을 갖고 한번 멋지게 한번 같이 일해 봅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제 말이면 뭐 100%다 수용해주고 또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고 화합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꿈이 있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한 분이 제게 사업가가 될 기회를 주셨어요. 자기가 돈을 재줄 테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어 봐라. 그 당시에 한국의 전 세계 컴퓨터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만들 때인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조립하는 블라인드 립에서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들고 품질이 좋으니까 전체 컴퓨터 업계에서 전부 다 저희 물건을 써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저에게 돈을 댔던 분이 욕심이 생기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전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면은 이 현대자동차가 이 블라인드 리벳을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있었거든요. 일본하고 영국 뭐 이런 데서. 그런데 그걸 국산화하고 싶어가지고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였었는데 그 다국적 기업에서 텍스트론이라고 엄청 큰 회사인데 그 회사에 이걸 개발해 한국에서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개발을 했었는데 이 공장이 너무 작고 또 그 당시에 현대도 규모가 작으니까 자기들이 경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절 보고 인수를 해서 경영을 해주면 자기들이 물건을 다 팔아주겠다 이런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괜찮겠더라고요. 뭐 회사가 커지진 않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왜 날 보고 하라 그러니? 그러니까 너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만들기가.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한 달에 뭐 5천만 개 가까이 제품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분량이 들어가도 자동차 라인이 일단 세우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우리의 고객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저희 정말 품질에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검사하는 기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안전장치들을 통해서 걸르고 일단 발주 받을 때는 가격 가지고 신경을 하지만 발주 받고 나면은 가격을 떠나서 안정된 품질의 물건을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납기 준수를 거의 100%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한두 건 생길까 말까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히 일본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일본의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까다롭고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대리점이 저희보다 더 커요. 엄청나게 큰 거기도 다국적 기업인데 정말 제가 열심히 따라다니고 뭐 문제 있으면 다음날 쫓아가지고 또 우리 립에도 아니래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 자기들보다 앞서 있다 보니까 뭐 뭐든지 애로사항 요구하면 다 설계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쪽에 정성을 많이 들였고 그리고 도요다에도 저희가 물건을 납품하게 된 계기도 아까 제가 잠깐 보였지만 에어백을 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제품이 원래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만들던 건데 이게 불량이 계속 나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건데 1년에 몇 번씩 불량이 나니까
이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개발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망설였죠. 저게 잘못하면 회사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해서 1년 만에 개발 성공을 했어요. 이게 저희는 저게 물건 하나 보기엔 별게 아니지만 저것도 보통 몇백만 개 만들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라도 열 처리 안 된 게 들어간다거나 다른 물건이 섞여 들어가거나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공을 해가지고 도요다에 대량 납품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누구든지 어떤 물건든지 가져오면 저는 그 영업부 직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절대로 물건을 그 자리에서 이거 만들 수 있다 없다 판단하지 마라. 다 가져와라. 그러면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해줄게. 그래서 저희는 기계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저희 자체 설비를 거의 대부분을 만든 게 많아요. 그리고 최소한도 사와도 저희들이 그냥 쓰지 않고 뭔가 개조한다든가 변형을 줘서 쓰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물건이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설비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설비만 팔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설비들 이런 것들 또 제품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항상 앞서가고 리드해 갈 수 있는 게 저희 회사의 큰 경쟁력이 되겠죠. 창의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최고가 되자 이런 포효를 가지고 저희 정말 액션이 빠릅니다. 일본서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건 이것 좀 개발해 줄래? 한 달이면 할 수 있니? 그럼 해줄게. 그래놓고 일주일 만에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뭐 어떤 메일이 오면은 보통 외국하고 메일하면 며칠 동안 며칠 후에 답이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한두 시간 내에 바로 연락합니다. 요거 며칠 날까지 알려줄게라는 답이라도 꼭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두가 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창의적이고 빠르게 최고가 돼서 하는 이거 저 항상 제가 조회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이제 좀 세뇌시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텍을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 꿈도 이루고 우리 종업원들 꿈도 이루고 또 저희와 관계 있는 많은 회사들이 저희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리고 저는 꼭 그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름대로 몇 가지 하고 있어요. 그 아이도스라고 그 사단법인인데 이제 인터넷 꿈 희망터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 그 종합 상담을 해주고 그다음에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어떤 그 청소년 지원 사업들을 맡아서 해주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데 제가 이제 이사로다가 하고 운영위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단법인 꿈미라고 있는데 꿈미는 꿈이 있는 미래 이런 건데 제가 거기에서는 이사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살림을 이제 맡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제만 해결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과 함께 또 학교도 같이 해서 모두가 함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재도 만들고 또 그 이제 청소년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어른들의 부부 행복학교, 아버지 학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또 아이를 가진 부부들을 위해서는 그런 뭐 참깨 교실 뭐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꿈을 어떻게 심어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도해주는 이런 단체를 제가 참여해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꿈을 가지고 제 꿈 이루고 또 우리 직원들 꿈 이루게 해주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이 넥스텍을 통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가의 꿈의 한계는 나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beyond my money 그 이상, 그 다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미래를 위한 나의 노력이고 나의 열정이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기업가가 되면 타임레스한 거예요. 기업가가 되면 나의 꿈이 무제한인 거예요. 회사가 있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엔트러프레너십을 우리는 정말 잘 전파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학문 인문학. 인간이 기계에게 더 많은 영역을 내어줄수록 인문학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인간을 위한 학문,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줄 인문학 속으로 들어가 본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걸 옮기고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그 우리나라를 살리는 세 그룹이 있고요. 망치는 세 그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리는 세 그룹은 첫째는 문화예술인이고요. 체육인이고요. 기업인입니다. 망치는 세 그룹은요. 정치인이고요. 법조인이고요. 교육자입니다. 저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 망치는 세 그룹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야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과거에 이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약간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싶어서요. 기업가들의 모임에는요, 길을 쓰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아까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하시다. 그래서 제 이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문학, 제가 하는 동양 고전에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찾아보느냐, 그 점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두를 던지겠는데요. 뿌리가 상하면 가지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하서 김인우 선생의 말씀입니다. 뿌리가 무엇이고 잎과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적용하면요, 뿌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잎과 가지에 해당되는 이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정치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등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기적처럼 이 빠른 시일에 이렇게 경제가 발달을 했는데요. 그 근본 원동력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튼튼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한마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한마음을 가진 사람은 희생을 합니다. 부모는 적어도 자식한테는 한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누나나 형들이 어려울 때 외국에까지 가서 온갖 고생을 해서 동생들 학비를 대줬습니다. 희생을 하는 거죠. 맹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자 존, 역천자 망. 하늘을 따르는 자는 살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죽는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기업의 평균 나이가 15, 15년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잘 되고 있는 기업보다 망하고 없어진 기업이 훨씬 숫자가 많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몰라서 그렇죠. 그렇다면 맹자에 의하면 그 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을 거슬렀던 거죠. 그러면 하늘이 뭐냐? 하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크게 쉽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분위기와 흐름입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요, 지금의 지구상의 분위기는 서구의 물질 문화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역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서구 중심의 이 분위기, 이것과 역행을 해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은 흐름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흐르고요, 사계절로 흐르고. 그래서 우리들은 사계절의 흐름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의 흐름은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요,
역사의 흐름은 그 사이클이 500년, 600년 이렇게 길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흐름의 법칙은 음양으로 가는데요. 그 모든 흐름은 이 음양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도 음양인데요. 그 음양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사람에게 두 요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인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양이라고 보면요. 몸은 음입니다. 그럼 사람 산다는 건 뭐냐? 몸 챙겼다가 마음 챙겼다가 하는 겁니다. 몸을 주로 챙기는 시대, 또 마음을 주로 챙기는 시대,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제 마음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뀐다. 거대한 회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때에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이제 도태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 챙기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음을 챙겨서 기업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이 경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인가 무슨 2050년대인가요? 세계 최고의 최대 경제 대국 미국과 한국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무엇을 갖고 그러느냐? 한국인의 저력을 보는 거죠. 앞으로 마음이 피폐해졌을 때, 졌을 때 뭉치는 힘이 없는데요. 한국에는 그래도 뭉치고 두레라는 것도 있고 품앗이도 있고요. 이런 묘한 것이 있고 또 가족끼리 엄청나게 뭉치는 이런 것이 일반화되고 기업에 적용되고 이러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다. 아마 그런 걸 예측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챙기는, 그래서 한 마음을 챙겨서 한 마음 경영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의 시대에 크게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마음이란 뭐냐 도대체? 본래 진실은요,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죠.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그렇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이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아는 것,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어떻게 그 영생이냐? 내가 늙어서 죽을 텐데 우리가 하나면 이 몸이 죽어도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데 또 손자 살아있고 또 그 다음에 살아있고, 난 애가 없다 그러면 죽습니까? 사촌도 하나고요. 다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군자고 현자입니다. 그래서 경력만 해서 돈 버는 것 이외에 한국인의 진실한 이 삶을 회복하는데 정말 기댈 때는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우리를 그 군자로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면,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데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 하는데 한국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 한국이 천국 됐다, 와 몰려오겠죠.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란 뭔가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는 마음. 그 변하지 않는 본래 마음을 회복하면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은 몸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열려서 열린 마음이 되는데요, 그 열린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한 마음입니다. 그 한 마음이 하늘 마음이고요, 천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회복하면 하늘 마음이 되는 거고요. 우리들 그 도둑의 마음으로 살면 도둑 아닙니까? 하늘 마음으로 살면 하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있는 인내천 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심을 회복하면 하늘 같은 경영자가 되는 거다. 하늘이 경영하는데요, 어느 다른 경쟁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고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전 읽기를 이제, 그런데 이 하늘 마음 회복이 그냥 되면 너무나 좋은데요. 망가진 뿌리를 회복하는데 빠른 시일에 되면 너무나 좋은데요. 빠른 시일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방법 중에 이제 고전 읽기가 들어가는데요. 어떤 것이 고전이냐? 오래된 것이 다 고전이냐? 아닙니다. 최소한 500년, 1000년은 넘어가야 됩니다. 1000년 이상 된 서적 중에서 끊임없이 읽혀온 책이어야 합니다. 묵자나 순자나 한비자 이런 것도 고전이다. 아닙니다. 고전 읽기에 다 목록이 들어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읽혀져 온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읽혀진 책, 사서삼경, 금강경, 뭐 이런 성경, 경자가 붙은 책들, 이런 것이 고전인데요. 고전을 읽으면서 차분히 마음을 갈고 닦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운전기사 같은 거고 몸은 그 자동차와 같습니다. 몸이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사가 명령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이제 가다듬는 건데요. 갑자기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려 죽이러 가는데 그때 때려 죽이러 가기 전에 딱 멈춰야 됩니다. 이 마음이, 때려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그 욕심인지 본래 내 마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하는 마음이면 욕심이고 변하지 않는 마음이면 본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제도 때리고 죽이고 싶은 나 그랬다. 1년 전에도 그랬고 일주일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러면 안 변하죠. 죽여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돼도 뭐 잘했다. 안 변하니까요. 그런 마음은 없는데 특별하게 있습니다.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순신 장군 특별한데 일반적으로 없는 마음이죠. 부부싸움 하면 되게 도장 찍으러 가고 싶어집니다. 당장 가자, 내일 가자. 근데 그 말을 딱 멈추고요. 어제도 찍고 싶었나? 일주일 전에도 그랬나?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끊임없이 그랬다면 그건 과감하게 찍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다. 그때는 사랑했고 행복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음은 변하고 있는 욕심입니다. 빨리 그거를 집어내야 되죠. 빨리 사과해야 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무나 잘못했다. 용서해줘. 자존심 때문에 그거 못해. 그 자존심이 욕심 속에 들어있는 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릴 각오를 하면요. 빨리 자존심을 버리고 그 사과를 하면, 이런 삶을 살면 이제 욕심은 차츰차츰 줄어들고 줄어드는 만큼 본심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본심이 욕심보다 더 커지는 51%를 넘어가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전에 욕심으로 살 때는 산다는 게 경쟁인데요. 이제는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 마음이 바뀌면, 한 마음이 되면 여기 남이 없습니다. 전부 납니다. 경쟁할 일이 없죠. 이 하늘 마음으로 살면요, 일이 행복해지고 재밌습니다.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건 누군가를 위하는 건데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면 이거 만들어서 내가 몇 푼 남을까 벌써 짜증나는데요. 이걸 쓰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이것이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이 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일이 행복해지면 일하는 장소가 그 천국이죠. 거기 떠나기 싫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의력이 제일 많이 넘쳤을 때가 세종대왕 때인데요. 그때 욕심이 제일 적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뭐 과학기술도 최고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창의력이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데요. 그 창의력이 바로 하늘 마음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늙어가는 게 기뻐집니다. 늙는 게 왜 기쁠까요? 이 몸이 늙는 건데 바꾸어 말하면 다른 젊은 사람들이 잘 자라는 현상이죠. 다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데 나는 늙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라면 잘 자라고 있는 거죠. 늙어도 마음은 기쁩니다. 죽어도요, 슬프지 않습니다. 전에는 절망으로 죽는 건데요. 이제는 안 죽죠.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면요, 몸이 바뀌는 것이 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너 죽을래? 그러면 겁이 날 텐데요. 마음이 바뀌면
이 몸이 죽고 그렇죠. 100번 고쳐주고 난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바로 영생의 삶이죠. 그래서 앞으로 마음 챙기는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앞서서 이 군자가 되고 하늘 마음을 회복해서 이 한국 땅은 이 저력이 폭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천국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그 일을 할 주인공이 바로 기업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달려왔고요. 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용서해 주시고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던 그러한 그 경영 관련이라면 이 전략이랄까 어떠한 미래 비전이랄까 이런 단어들이 동시에 들으면서 떠올랐는데요. 기업들은 대부분 마켓 쉐어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죠. 그죠? 여러분, 마켓 쉐어는 뭐죠? 시장 점유율이죠. 저는 문득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마인드 쉐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면서 사용자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디자인이 없더라. 그래서 결국은 커다랗게 성공도 할 수 있고 나의 재능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행복감 때문에 에너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나의 생각을 대기업에 한번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득 떠올렸고 발표했었던 단어가 마인드 쉐어, 그러니까 마음 나누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은 사실상 돈 벌기도 중요하지만 마음 나누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됐었고요. 강연을 통해서 앞으로 또 다음번에 만날 때는 또 다른 두 분의 기업인과 인문학 강사님을 모시고 다음 순서를 또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